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자, 오늘 2025년 6월 5일 날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6월 6일 날 보실 것 같은데, 함께 배우기 리츠 편 한번 해보고, 리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괜찮잖아요. 괜찮은 분위기에서 리츠도 이게 금리가 좀 낮은 상태, 또 건설 경기도 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츠도 충분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츠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뭐 리츠, 제가 뭐 부동산이나 뭐 리츠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제 저도 뭐 챗GPT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그 관련된 것 중에서 핵심만 좀 뽑아가지고 리츠 투자할 때 좀 필요한 것들만 설명해드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 리츠 ETF, 또 리츠로 월배당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매월 그냥 몇 개 딱 세팅을 하시면 리츠로만 월배당을 이제 쏙쏙 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이게 리츠예요. 리츠가 뭐냐면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중간에 리츠 운용사가 있죠. 여기다 돈을 맡겨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신 투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를 여러 명의 투자자가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운용사에 맡기면, 뭐 어떻게 보면 펀드 같은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여기는 뭐 오피스, 쇼핑몰 뭐 다요.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샀을 거 아니에요. 개발하거나 건물을 이제 리츠가 가져갔을 경우에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 수익, 아니면 이제 팔았어요. 매매 차익. 뭐 다양한 수익들이 있겠죠. 이 중에 그럼 만약에 이걸로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해야 돼요. 배당해야 됩니다. 투자자한테. 그래서 고배당 이제 상품으로 되게 유명하죠. 리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금융 상품이고, 뭐 다양한 그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리츠 총 자산 규모는 100조 원 정도 되고요. 국내는 한 24개가 지금 상장돼 있고, 24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합산 시총 한 9조 원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부동산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최대 단점이, 지금 이제 돈이 풀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투자는 하고 싶고, 이제 그럴 때 리츠가 좀 대안 중에 하나죠. 그 매매 편의성이 있고, 뭐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파시면 돼요. 그 다음 배당이 보통 5% 이상 나오고, 전문가들이 위탁 운영하고 분산 투자 가능한 거죠. 리츠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통신, 기지국, 광케이블, 뭐 이 통신센터가 하나 있고, 데이터 센터, 뭐 물류창고, 주거, 오피스, 뭐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해요. 뭐 호텔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뭐 목재,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이제 리츠 상품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한 건물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대신증권에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도 좀 참고를 해봤는데, 여기 리츠형 종류 중에 몇 개만 빼봤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용 리츠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통신사들이죠. 리츠가 여기다가 공간을 제공을 해요. 장비 설치할 수 있는. 그럼 이런 장비 같은 거를 이제 대지에다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통신사가 돈을 벌죠. 그럼 이제 리츠한테 그거를 이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로 돈 벌고 대신에 빌렸기 때문에 장소를 임대로 제공해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 공간을 제공을 해요. 그 시설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할 회사들이. 그래서 임대를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츠는 약간 호텔과 비슷해요. 호텔이 뭐 하는 거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랬죠. 호텔업의 본질이 뭐냐? 부동산 비즈니스래요. 그러니까 장소를 빌려주는 게 호텔이래요. 리츠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장소를 빌려주고, 그러니까 건물을 구매를 해서 장소를 빌려주고 거기 임차인이 돈을 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고, 물류 리츠 마찬가지. 물류 창고를 확보를 해서 빌려주고, 그 공간에서. 그럼 이들은 이제 이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뭐 이런 걸 구축할. 대신에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죠. 오피스 리츠.
뭐 샌프란시스코, 서울, 뭐 도쿄, 싱가포르 이런 데 다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너무 비싸죠. 비싸요. 근데 이런 데 직접, 그러니까 이 리츠가 좀 이제 약간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뭐 몇 천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삽니까? 그 유상증자도 해요. 근데 그런 건물을 이제 뭐 빌리거나 유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수익을 내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고 이 오피스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좋은데 공실이 발생하거나 그럼 되게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물류, 오피스, 또 호텔까지 다 있죠. 리테일 소매, 뭐 예를 들면 백화점,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롯데 쇼핑, 롯데마트. 그래서 이런 쇼핑센터도 이제 리츠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리츠와 실물 부동산이 그럼 차이가 뭐냐? 리츠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높고요. 실물 부동산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거래 비용이 좀 높고 리츠는 낮고요. 투자 기간도 뭐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실물 부동산은 보통 장기 보유하죠. 리츠는 되게 다양한데 많이 하죠. 내가 하나의 아파트를 사면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리츠는 정말 다양한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고 고정 수익 들어오죠. 뭐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임대를 놨을 땐 그리고 소액으로 가능하고 근데 실물 부동산은 비교적 고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츠는 분산 투자에 적합하고 이건 좀 어렵고 접근성이 높고 낮고 뭐 그렇다고 실물 부동산이 나쁘냐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면에서 리츠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근데 리츠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쥐약이에요, 쥐약.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어쨌든 리츠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리츠와 금리는요, 금리와 역의 관계입니다. 레고랜드 2022년에 터졌을 때 리츠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금리가 너무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 현상이 나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오르면요, 자금 조달, 코스트라 그러죠.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또 금리가 높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임대료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 전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츠 투자할 때. 그래야 배당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피스냐 호텔이냐 뭐 리테일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리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앞으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나라 금리는 저는 오른다고 봐요. 금리 오르는데 리츠를 왜 하냐 이럴 수 있지만 레벨이 낮아요. 올라도 예전처럼 크게 오르기는, 옛날에 막 금리 4, 5% 했잖아요. 지금 2% 초반까지 3년물이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오는데 왜 올라가냐면 정부가 돈 풀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국채를 막 찍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튀어요, 한번. 그러니까 벌써 튀었죠. 그런다고 금리가 옛날처럼 막 기조적으로 오를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금리를 2번 더 낮출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더 낮아진다, 오른다 이거보다 이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위험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가 좋아지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아직도 침체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풀면서 점진적으로 다 분위기가 개선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부양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면 리츠한테도 좋은 거죠. 그럼 국내 공실률도 이제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뭐 리츠는 지금 좀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결국에 금리가 너무 오르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하락할수록 비용이 감소하고 상대적 매력도도 좀 증가한다. 이런 구조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최악이었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그럼 이제 리츠는 누가 투자하면 좋을까? 이것도 이제 대신증권의 한 권으로 읽는 리츠 투자 가이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가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투자자. 그죠? 투자가 좀 쉽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자율은 너무 낮고
재테크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주식은 좀 무서워 보이고, 그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투자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섭거든요. 이게 변동성 크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에 또 맞는 분도 있고, 예. 이게 성향상 또 안 맞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차라리 뭐 적금은 또 못마땅하고, 근데 부동산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그럴 때 오히려 리츠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 정기적인 고정 수입이 나오잖아요. 이게 리츠만 이렇게 몇 개 딱 분산하시면 매월 그 이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따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정적 수입이 필요한 연금생활자. 네. 그 실제로 그 TIF라 그러잖아요. 이제 은퇴할 때 현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펀드. TDF도 있고 TIF. TIF는 이제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금융 상품인데, 은퇴 후에 거기에도 이제 보통 리츠 같은 거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미국처럼 리츠 수요는 꾸준히 저는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만 너무 막 이렇게 옛날처럼 22년처럼 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리츠 투자만으로 월배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반기 배당을 해요. 리츠 종류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 삼성 FLNH를 제가 샀다고 쳐볼게요. 한번 가정입니다. 삼성 FLNH를 사면 73원을 줘요. 1월에. 2월에는 코랑코 더원 리츠를 갖고 있으면 92원을 줍니다. 3월에는 SK 리츠가 66원을 주고, 4월에 또 줘요. 삼성 FLNH. 왜냐하면 여기는 분기 배당이에요. 보통은 반기 배당인데 삼성과 SK 리츠는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또 5월에 138원, 6월에는 SK 리츠. 요게 한 사이클이죠.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삼성 FN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SK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이 4개만 딱 구매를 하시면 그냥 매월 받는 거예요. 네. 그냥 매월 이제 계좌에 우리 월 이자 들어오는 것처럼. 네. 물론 이제 KB스타 리츠를 하셔도 되고, 이거 섞는 거죠, 뭐. 근데 2월에 주는 거는 거의 코랑코 더원 리츠밖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섞으셔가지고 하고, 난 이런 거 복잡하다. 그럼 차라리 ETF도 괜찮습니다. ETF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다 월배당죠. 여기도. 예. 그냥 매월 줍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월배당 받는 거를.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리츠 상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츠 이제 다 공부했어요. 사실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대표 리츠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SK 리츠. SK 그룹의 이제 빌딩들 있죠. 요거를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SK 서린 빌딩, 유타워, 여기가 하이닉스. 예. 직원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 규모가 총 요 합치면 4.9조 되고요. 4.9조 원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SK가 대주주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5.4 정도. 근데 배당 수익률은 늘 바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SK 리츠입니다. 그 IR 자료가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서린 빌딩이 예를 들면 이거죠. 매입을 1조 30억에 했는데 21년도에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1조 3천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입가보다 평가액이 늘어났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SK 서린 빌딩을 이 리츠가 팔았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팔면 차익이 남죠. 그 차익을 또 분별해줘요. 그게 이제 리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죠? 임대료. 임대료를 계속 줍니다. 그 SK 에너지 주유소 있죠. 이건 계속 매각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 111개 갖고 있어요. 예. 주유소, 수처리 센터 이런 것들은 이번에 근데 SK C타워를 이번에 신규 또 편입했어요. 예. 한 1994억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나눠준다. 예. 두 번째가 ESR 캔달 스퀘어. 이름이 좀 어렵지만, 예, 물류. 여기는 물류예요. 여기는 대부분 오피스가 많은데 여기는 좀 독특하죠. 이건 물류창고. 용인물류센터, 고양. 주로 가장 많은 여기 이제 요걸 이용하는 회사가 쿠팡입니다. 쿠팡 단일 임차 비중이 56.4%. 그러니까 쿠팡이 물류창고를 대부분 이제 ESR 캔달 스퀘어를 이용해서 임대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정한 임대료를 주고.
그래서 총 자산 규모가 2.8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렇게 물류센터 성장할 것 같다. 꾸준하고 쿠팡도 잘 되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제 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괜찮은 또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롯데리츠. 여기는 뭐냐면 오피스도 있지만 주로 여긴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롯데마트 아시죠? 롯데 아울렛, 롯데 백화점, 물류창고, 호텔까지 있어요. 그 강남 타워에 L7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강남에 이 호텔까지 되게 다양하죠. 이거 합치면 3.2조 정도 되고요. 예, 시가총액은 1조 원. 롯데쇼핑이 대주주입니다. 여기는 배당 수익률이 한 6.6, 여기는 5.7, 그리고 여긴 반기 배당 주고요. 예, 여긴 조금 더 독특하죠. 리테일 리츠입니다. 예, 호텔까지 편입이 된. 네 번째는 하나리츠인데 이제 하나그룹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 장교동 하나빌딩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요걸 이제 그 편입을 무려 8천억 주고 샀어요. 이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자산 규모는 그러니까 1.6조 원 자산 규모 중에 얘가 반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게 큰 자산이고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7.1% 정도 배당을 줍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되게 우리나라 이 수도권 쪽에 굉장히 많은 오피스를 갖고 있어요. 뭐 그레이츠 판교, 그레이츠 청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건물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중에 아마 신한 알파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은 거의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GS 서초타워, 시티스퀘어. 그래서 자산 규모가 3.1조나 되고 배당 수익률은 6%. 공실률이 좀 낮은 편인 게 좀 장점이고 예. 이번에 BNK 디지털 타워도 아마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잘 또 사고 팔아서 차익을 또 남겨주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삼성 FN 리츠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제 뭐 다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6개만 좀 뽑아봤어요. 요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FN 타워 대치 뭐 그러니까 삼성생명 있죠. S1하고. 근데 여기는 아직 자산이 많진 않아요. 한 3개 정도 있고 삼성생명이 이제 최대 주주고 배당 수익률은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권역 소재 8,500억 규모의 오피스 자산 3개를 보유했고 삼성생명과 S1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FN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에요. 3개. 네, 이 자산 갖고 있고 매입 금액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좀 오르다 보니까 자산을 매입하고 나서 평가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임대율도 지금 100%죠. 예, 잘 되고 있고 삼성그룹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자, 그래서 리츠는 여기까지 다 했고 뭐 그럼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리츠는 뭐냐면 하나에 뭐 이게 우리나라 고배당주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하나의 또 그 대안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성향도 다르시니까 저도 근데 이거 저도 뭐 리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자료 찾고 검색하고 이것도 편집하고 이러는데 시간은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방송 시간 얼마 안 됐지만 핵심은 금리가 낮고 지금 높은 배당을 주는 이런 리츠 상품들도 지금 어쨌든 이 새로운 정부를 또 맞아서 주목받을 수 있는 또 자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좀 생소한 분야지만 리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